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행컴퍼니의 웅진식품 LBO 발표를 맡게 된 이정우라고 합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기 렌탈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웅진그룹은 2000년대 후반 건설, 태양광, 금융에 걸쳐 다양한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웅진그룹의 기존 핵심 산업과 진출 사업 간 성격은 매우 달랐고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적자 기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은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2012년 극동건설이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하였고 최대 주주로서 1조 80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을 진 웅진홀딩스도 연대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웅진그룹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웅진식품이 M&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2013년 웅진식품 M&A에 참여한 주요 5개 투자자 중 재무적 투자자는 한행컴퍼니가 유일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재무적 투자자인 한행컴퍼니는 투자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행컴퍼니는 굴뚝산업에 주로 투자했던 사모펀드로 식품산업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진행된 블라인드 펀딩에서 한행컴퍼니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150억 원을 제안하여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게 합니다. 1150억 원 중 850억 원은 블라인드 펀딩을 통해 한행컴퍼니가 출자했으며 나머지 300억 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하게 됩니다. 결국 인수합병 경쟁에서 승리한 한행컴퍼니는 M&A를 위한 SPC인 한행코에프 MB홀딩스를 설립하고 기존 웅진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을 모두 매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부로 한행컴퍼니가 웅진식품의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달 후 14년 1월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한행컴퍼니가 차지한 지분은 약 7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웅진식품의 인수에 관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피인수 기업인 웅진식품의 부채 비율이 414%에 달했는데 음료업계의 경우 성장성이 낮고 매출 변동이 적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가 웅진식품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둘째로 웅진식품의 에비타는 지난 3년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웅진식품의 에비타가 약 20.1, 하향 실적을 고려했을 경우 13.4로 매우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업계 1위 롯데칠성의 9.8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웅진식품의 에비타가 고평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애초에 경쟁 투자자들에 비해 무리한 가격을 제의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웅진식품의 에비타를 약 15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통상 회수 기간이 4에서 7년인 사모펀드 입장에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행컴퍼니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원했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음식료 산업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웅진식품은 다양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업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아 추후에 한행컴퍼니가 엑시트할 시 국내 진출을 노리는 해외 기업에게 매력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인수 이후 5년간 한행컴퍼니는 웅진식품의 저성장 산업 철수, 경영 효율화, 볼트온 전략, 니치 마켓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영업 실적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인수 이후 웅진식품의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경영 효율화입니다. 한행컴퍼니는 원재료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화시켜 원재료 매입비를 크게 절감시킵니다. 따라서 15년도에 전년도 대비 원자재 평균 가격은 6.7%가 하락했지만 원재료 매입액은 33%가 감소합니다. 동기간 매출이 18%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LBO 이후인 13년도 이후 매출 원가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14년도에 전년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구조조정과 급여 및 사여금,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용을 감축시킨 결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35%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등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던 냉장 사업에서도 철수하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두유 시장의 축소 및 정식품의 독점화로 인하여 매출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두유 산업에서도 과감히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행컴퍼니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아닙니다.
한행컴퍼니는 비슷한 업종의 기업을 인수해 영업 시너지를 높이는 볼트온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웅진식품을 성장시키고자 했습니다. 웅진식품 매출이 51%는 과체 음료에 의해 실현되었는데 과체 음료 시장의 성장은 지지부진했으며 과일 음료의 경우 상위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9%, 채소 음료의 경우 상위 10개 브랜드의 점유율은 80%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점 시장의 형태에서 웅진식품은 경제사인 동부팜가를 인수해야 획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14년 12월 동부팜가를 인수합니다. 하지만 인수 금액 마련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감행했으며 이는 투자금 회수가 지체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 이후 영업이익률, ROA, 가동률, ROE 등 각종 지표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동종 사업인 웅진식품과 동부팜가의 인수 결과 영업 시너지가 확대된 덕분입니다. 탄산수 시장은 2015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도 이후 성장률은 제한적이었고 탄산수 시장은 롯데칠성의 트랩이 독주 체제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웅진식품은 탄산수 제품의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웅진식품은 편의점, 대형마트와 같은 전통 유통 채널을 포기하고 온라인 시장에서만 판매를 진행하였고 유통마진이 없는 웅진식품은 타사 대비 최대 36%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웅진식품의 탄산수 매출은 매년 40% 성장률을 보였으며 동기간 탄산수 시장의 규모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불경기로 위축되고 있던 국내 음식료 시장과는 달리 베트남은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경제 급성장 등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가공식품 시장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웅진식품은 자사제품 아침 햇살이 베트남 진출 및 마케팅에 총력을 가했고 때마침 건강을 선호하는 베트남인들의 트렌드에 적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13년도 대비 18년도의 웅진식품의 해외 수출액은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한행컴퍼니의 경영체질 개선과 유상증자를 통한 차입금 상환으로 인하여 300%에 달하던 웅진식품의 부채율은 14년도 이후 80% 이하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채무 구조를 개선한 결과 순부채 비율은 감소했으며 당좌 비율과 캐시플로우 투 뎁트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웅진식품의 회생에는 한행컴퍼니 경영진들이 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행컴퍼니는 별도의 경영진 풀을 갖추어 피인수 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웅진식품 대표도 소니코리아 본부장을 역임한 최승우 전무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인력적인 인프라가 탄탄했기 때문에 웅진식품 인수 이전에 코웨이홀딩스에서도 성공적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한행컴퍼니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웅진식품을 M&A 시장에 내놓습니다. 웅진식품의 인수를 노리던 기업들은 대만의 1, 2위 유통기업들과 현대그룹 등 대기업의 주요 투자자였기 때문에 한행컴퍼니는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하여 2,100억 원에 예상되던 매각가를 2,600억 원까지 상승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웅진식품의 경영권은 2,600억 원을 제한한 대만의 퉁이그룹 자회사인 카이오 인베스트먼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행컴퍼니 액세 수익은 최초 인수 시 투자금액과 유상증자를 고려했을 때 1,220억 원에 달하여 수익률은 95%에 이릅니다. 웅진식품의 입장에서 LBO는 몇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을 주었지만 도산 직전이었던 웅진식품을 회생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고용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근속연수와 평균급여가 상승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웅진식품 사례를 통해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차익만을 노리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폄하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